안녕하십니까. 안양군포의왕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지난번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이번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 분석 결과와 최근 법제도 개선 노력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법률 내용과 겸직근무 법제화 및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감시단속 근로 쟁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인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휴게시간, 부당해고, 산재보상 등 노무 리스크 관리와 노동자협회 출범과 상생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노동자의 휴게시설은 넓고 편의 시설이 많고 쾌적합니까? 휴게시설 관련법을 보면 50세대 이상 주택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수급인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휴게시설 세부 기준은 없거나 미흡한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일부라도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될 수 있으니 노무관리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대부분 판결은 휴게시간이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나요? 대법원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 지급을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휴게시설이 좁고 열악한 경우, 초소에서 불을 켜고 경비복 입고 쪽잠을 자는 경우, 외출 시 관리사무소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공지되도록 동네에 게시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중 입주민의 돌발 민원이 생기면 경비원이 거절하기 힘든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올해 3월에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위에서 대부분이 판시한 것과 같은 사유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경비노동자들에게 약 7억 5천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된다면 경비노동자들은 3년치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경비노동자의 채용이나 퇴직 시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입니다.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만약 해당 아파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간행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불법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법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단지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면 이는 고령자 연령 차별법 위반이 됩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인사상 차별을 하면 경비노동자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고 관리 주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 안양 메가트리 아파트에 낙찰된 한 용역업체가 70세 이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영업문서에 표시했다가 노동자협회가 이 영업문서를 입수하여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용역업체의 낙찰은 취소되었고 70세 이상에 대한 차별적인 고용승계 거부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종사기간에 비추어 보아서 노동자의 업무와 상해 질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중 상해를 당해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와 척추에 누구나 퇴행성 질환이 있지만 이 퇴행성 질환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비 업무와 관련하여 무리한 자세나 동작을 장기간 반복한 결과로 퇴행성 질환의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을 더 악화시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갑질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군포에서 발생한 유치원장의 갑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비노동자가 저희 센터의 도움으로 산재 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비원의 뇌혈관 심장질환도 24시간 교대 근무제와 휴게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장기화된 것을 입증하면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는 업무의 연관성만 있으면 되고 경비노동자의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지병과 무관하게 업무 연관성만 입증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경비노동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필수노동자입니다. 경비관리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3에서 6개월 초단기 계약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아파트라는 직장은 특수해서 경비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경비노동자의 근무 장소, 근무 시설, 근무 방식이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용역계약서상 회사 이름만 바뀔 뿐입니다. 용역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경비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또 아파트는 우리 국민 75% 이상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공공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공사에서 시범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용안정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고령자 고용 시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과 올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경비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하였고 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하여 시군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취약 노동자 근익 지원과 조직화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자 근익보호센터를 신설하여 무료 노동 상담을 하고 있고 무료 마을 노무사를 지역에 배치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양 군포의안 과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중부 아파트 노동자 협회가 출범하여 협회 차원에서 경비 노동자 분쟁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비 노동자의 법적 권리 찾기가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이러한 법 제도적 환경 변화를 숙지하고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장되어 오지 않았다고 소홀히 하지 말고 법률과 대부분 판례에 비추어 발생될 수 있는 노무 관리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경비 축소 근무제도 개편, 휴게 시간 공지와 자유로운 사용, 휴게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임금 관련 노무 리스크를 감소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법, 파견법을 숙지하여 평소에 법 위반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에서 경비노동자 관련 쟁점과 논란의 요지와 변화된 법제도 환경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경비노동자의 권익을 정진하고 고용 안정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은 상생협약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은 인권보호와 고용 안정을 원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관리비 인상 없이 내 아파트에 적합한 경비관리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권보호와 고용 안정과 관리비 현상 유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상생협약은 현실을 법제도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생협약을 통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입주민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상생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생협약을 통하여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고 입주민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법 규정을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생협약을 통하여 지자체는 경비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시설 개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3번에 걸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